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수시로 올라왔던 댓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백만장자님 물적 분할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물적 분할 한다면서요. 걱정돼 죽겠어요. 이런 댓글이 수시로 올라올 때마다 제가 계속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인적 분할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그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의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었던 개미들을 울리는 물적 분할 사실상 끝났다. 요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거죠. 개미 울리는 물적 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준다. 자, 앞으로 물적 분할과 같이 상장 기업이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금 정부가 물적 분할 관련한 일반 주주 권리 보호 강화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 또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자회사의 상장 심사도 강화가 됩니다. 물적 분할 자체는 여러분 분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장할 때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제 상장하는 게 그게 문제였는데, 물적 분할 이후에 자회사의 상장 심사도 강화가 되고요. 정확히는 물적 분할 이후 5년 내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 거래소가 이제 모 회사, 예를 들었으면 LG 엔솔이면 LG 화학이겠죠. LG 화학이 모 회사가 되겠죠.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를 합니다. 자, 만약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상장이 제한됩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하는 그렇게 물적 분할하는 경우가 이제는 사실상 제한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장 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 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이후에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 강화된 상장 심사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와 함께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이제 채택할 수 있는 주주보호 방안과 주주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예 거래소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그 주주보호에 미흡한 사례야,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가겠죠. 그래서 금융위는 기업 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 기준 개정을 올해 10월까지만 완료하기로 해서 10월까지면 여러분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5일부터 지금 이제 입법 예고를 실시해서 가급적 연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나면, 적어도 10월달 지나고 나면 물적 분할 물 건너갔다. 자, 이번 발표로 향후 물적 분할을 추진하던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지난 7월 달에 팹리스 사업부 물적 분할을 추진 중인 DB하이텍이 대표적입니다. DB하이텍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물적 분할은 사실상 끝났다.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적 분할 상장 자체가 사실 문제인 건 아니지만, 이 최근 논란이 된 물적 분할이 대부분 이제 기업 공개 IPO죠. 이걸 통해서 신규 사업 자금 조달에 집중되면서 일반 주주 권리가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죠. 사실 어떤 도화선을 끄는 게 제가 생각할 때 LG 엔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까지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이 물적 분할 추진 시 투자자 보호 방안, 이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물적 분할 관련 공시 강화, 그 다음에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 요건 참 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적 분할 이후에 자회사 상장 시 심사 강화, 이런 쪽이 대책의 골자예요. 그래서 이런 3중 보호장치 도입을 통해서
물적 분할 추진 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는 기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지금 금융위는 이 관련된 의사결정에 그러니까 이제 상장 이렇게 뭐 이런 쪼개기 상장하는 거 반대하는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된 우리 한국의 이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실 많이 됐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많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표에도 보시면 한국의 복수 상장 비율이 거의 8.5%예요. 일본도 좀 높긴 하지만 미국의 거의 0.5%에 비하면 거의 16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런 재벌주의의 어떤 경영 방식, 지배구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더블 디스카운트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선진국 대비 낮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그 다음에 낮은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이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물론 이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면 우리나라 주식의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과 관련한 일반 주주의 권익 제고 방안으로 이 세 가지 보호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먼저 물적 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주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물적 분할의 구체적인 목적,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제일 중요한 주주 보호 방안을 충실히 공시를 해야 됩니다. 충실히 주주 보호 방안까지.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은 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을 기재해야 하고 공시는 이사회 의결 후에 3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제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 중이라면 예상 일정 등을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후 상장 계획이 변경되면 정정 공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기업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반대할 수 있죠. 우리 주주 권익에 만약에 안 좋으면 주주들은 물적 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해되는 부분은 기업에서 이제 그 부분은 충당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주주와 기업의 협의로 결정을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법원에 매수 가격 결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후 자회사의 상장 심사도 상당히 강화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정도 제도라고 하면 기업은 주주들의 손해를 미치는 물적 분할은 제가 봤을 때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만약에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하지 물적 분할은 사실상 거의 삼성전자 자체는 불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주들에 대한 주가에 저는 상당히 더 프리미엄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삼성전자는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는 물적 분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주주들의 그런 손해를 끼치지 않은 어떤 인적 분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는 상당히 높은 게 아니라 거의 확실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의 일단 물적 분할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 이 영상으로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